많은 분들이 관심 많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현재 상황은 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워낙 좀 안 좋고 흉흉한 뉴스들만 듣게 돼서요. 이 부분과는 또 어떤 전망을 해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워낙 무역 전쟁에 대한 흉흉한 소식들과 실제로 이제 막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암울해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역 전쟁이 물론 언젠가는 끝나겠습니다만은 이게 언제일지를 모르니까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시에 대한 이와 관련한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무역 전쟁의 강도가 세지는 것 같다라는 내용, 또 규제에 대한 강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서 이 경고했던 미국의 나스닥까지도 6월 25일 날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IT 산업 규제를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더더욱이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표출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계속 대세 상승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 얘기가 좀 깨진 레코드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이 조정이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한국 시장, 글로벌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한 5월 달쯤 되면 반등을 시작할 거다라고 예상하는데 이제 이미 6월 말이 됐는데도 아직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좀 대세 하락장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조정의 이유를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요. 계속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부분과 금리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미중 무역 전쟁 우려는 지속되어 온 이슈였고요. 그리고 또 남미와 이탈리아 등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안 좋게 만들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해진 것이 경기 선행 지표가 하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기본은 펀더멘탈인데 이 펀더멘탈 중에 하나인 선행 지수가 지금 약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숫자를 놓고 보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개의 국가인 미국과 중국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선행지수는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걱정하고 있는 중국, 과거에는 계속적으로 좀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드디어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선 저희는 글로벌 증시가 하락장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 G2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투자 비중을 70%, 그다음에 중국의 투자 비중을 한 15에서 20% 정도 가져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 얘기가 나오니까 심지어 미국과 중국도 경기가 깨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일어나면서 위기설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치킨 게임 성향을 갖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워낙 좀 안 좋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지표를 하나 갖고 오라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꼭 미국의 장단기 스프레드가 너무 좁혀지고 있어서 이게 금융위기 직전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게 전조현상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어떤 지표나 수치를 가지고 오셔서 긍정적으로 아직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전망을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또 반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스닥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여기서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나스닥에 대한 상승 여력을 꾸준하게 얘기를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혹은 관련한 나스닥 관련한 ETF에 투자를 해볼까 한다라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지금으로서도 나스닥에 대한 긍정적인 매력 요소도 얼마나 있는지 두 가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는요, 지금 한 0.35% 정도 됩니다. 근데 과거에 글로벌 증시의 고점에 도달한 시기를 보시면 이 숫자가 0%를 도달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도 고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시간이 걸립니다. 짧게는 6개월이고요. 길게는 2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0.35는 낮아졌죠.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만 이것이
고점을 얘기하기에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떻게 보면은 0% 더 하는데 앞으로 한 1년 반 걸릴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2년이 더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나스닥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한번 또 잠깐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유가 아니겠습니까? 뭐 실시간으로 계속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글쎄요, 유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아직까지는 이제 이사님께서 네. 예전부터 예상을 하셨던 그 밴드 안에 계속 머물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뭐 안정화라는 얘기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입김을 세게 하면 네.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제가 볼 때는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쓰고 있는 정책이 안 먹힙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생산 기지를 미국에 와서 열어라라고 얘기하는데 에너지 코스트가 높아져 버리면 그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 숫자를 $70 수준 정도 이하까지도 유지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한 뭐 $60 이하로 내려가면 셰일가스 회사들이 캐시플로우는 플러스지만 그래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보니까 그래서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에는 $50 수준일 때는 $60를 뚫을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예. 이제는 이제 $60가 지지선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항선은 이제 $75 수준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얼마 전에도 뭐 $73까지 갔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63까지 내려왔었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다시 $70를 뚫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의 변동성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유가가 어쨌든 과거보다는 높은 수준이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유가 관련된 기업들이나 국가들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러시아죠. 신흥국 위기들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유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전체 경제의 70%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 유가가 $70 수준만 유지된다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일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돌려본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이 과거에 한 20%대 미만에서 지금 거의 뭐 30% 가까이 수준까지도 올라가고 있어서 좋아 보이고요. 관련해서 여러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전부 다 여기에 투자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는 글로벌 전체의 2%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보다도 그럼 전체적으로 좀 투자를 늘린다고 생각한다면 유가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가장 대표적인 미국에 있는 ETF들이 있습니다. 예. 화석 연료 관련된 ETF, 유가 관련 ETF가 XOP라는 게 있고요. 그 이외에 대체 에너지 관련 ETF가 ICLN과 QCLN이라는 게 있고요. 또한 유가가 높게 유지되면 대체 에너지 중에 태양광에 관련이 생기기 때문에 TAN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유지를 시키시면서 유가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유가 선물을 직접 투자하는 거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쪽은. 네. 근데 레인지 자체가 이전에 한 $73 선까지 보다가 이제 $75 선까지 약간 레인지가 더 높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우리들의 그 예상권 안에 있기 때문에 유가 관련된 투자 전략은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유동원 이사에게 100% 다 맡기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한번 업데이트를 시켜 주시고요. 네. 시간 관계상 지금이 아니면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네네. 나스닥과 관련해서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이나 투자 전략 함께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의 전체 투자 비중의 70%는 돼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자, 달러가 약세로 가지는 않겠죠. 아주 심하게. 예. 물론 강세도 크게 안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는 현상이 나타나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돌려보는 식센스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6가지 지표를 놓고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선 밸류에이션.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돌려본 잔존가치 모델상의 매력도가 너무나 높게 나옵니다. 뭐 S&P, 다우, 나스닥 전부 다 뭐 20% 이상의 상승 여력. 예. 뭐 나스닥은 30%대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점수는 1점을 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익 모멘텀을 보시면 뭐 엄청나죠. 계속 상승 추세. 그러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당연히 여기에 점수는 플러스 1점을 줍니다. 그다음에 아까 또 보여드렸던 경기 선행 지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플러스 3점이네요. 네, 플러스 3점이 나오죠. 자, 여기에 이제 유동성이 안 좋았었는데 예.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하락을 했는데 M2 증가율이
근데 최근에 바닥을 찍었죠. 예. 그리고 다시 상승 추세가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적어도 이것은 이제 0점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점수는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드 앤 피어라고 해서 이제 센티먼트인데요. 예. 주식 선호도인데 정확하게 50 수준에 와 있죠. 중립입니다. 그래서 0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건 좀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근데 왔다 갔다 하죠. 예. 이걸 항상 보면서 얘기를 드리고 있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정책 환경인데 정책 환경은 뭐 아시겠지만 재정을 확대를 했죠. 여기에 통화 정책은 안정적인 모습이 나올 것이고요. 예. 여기에 이제 도드프레크법을 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플러스 1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총점이 적어도 지금 플러스 6점이 만점인데 플러스 4점이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요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증시를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미국 시총 비중이 그럼 글로벌 시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예. 지금 전체 시장의 거의 60% 수준이다. 그러니까 60% 이하를 투자하시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좀 더 나아가서 65 내지 70%를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놓고 봤었을 때 종목 고르기 정말 어렵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ETF들을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고요. 예. 관련해서 보시면은 QQQ라는 이 나스닥 추종 ETF 그리고 나스닥의 레버리지 2배가 들어가고 있는 QLD 그다음에 미국의 IT인 IYW 그다음 바이오 IBB 이 대체 에너지 QCLN 그다음 XOP 에너지 예. 그리고 금융주 XLF 그리고 중소형 금융주 KRE 이런 식의 네. 이 바벨 전략 그러니까 성장과 가치를 다 가져가는 전략 예. 특히 좀 성장주에 치중하면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1년 동안에 두 자릿수의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지 않냐라는 기대를 가져보고 있습니다. 우리 수연님을 위해서 이거 캡처할 시간 딱 한 2초, 3초만 더 드리도록 하죠. 화면 통해서 다시 띄워주시면 저희가 워낙 ETF, 나스닥과 관련된 ETF나 또 미국 증시와 관련된 ETF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요. 지금 캡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상담 받아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가 없고 현재 뭐 지표들을 확인해 봤을 때 플러스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 계속 체크를 해보고 또 다음 주에도 관련한 업데이트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